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다가 이 계획대로 영주권이 나오지 않아 한국 귀국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캐나다에서 집을 사셨다면 귀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또 비행기 날짜를 먼저 잡아도 되는지, 한국에 먼저 들어간 뒤에 캐나다 집을 나중에 팔아도 되는지, 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집을 손해보고 파는 것도 힘든데 클로징 때 돈이 묶이거나 세금 신고와 서류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으로 먼저 돌아간 뒤에 캐나다 집을 나중에 팔려고 하면 이 세법상 비거주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집값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집을 언제 팔고 언제 출국하고 언제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학 후 이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한국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캐나다 집을 정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순서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하다가 한국 귀국을 고민하고 계신 분, 또 런던이나 온타리오에서 집을 샀지만 이제 팔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 2021년이나 2022년처럼 집값이 높았을 때 집을 사서 지금 팔면 손해가 날 것 같은 분, 또는 한국에 먼저 돌아간 뒤에 캐나다 집을 나중에 팔아도 되는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먼저 왜 집값보다 이 순서가 더 중요한지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것은 집값입니다. 내가 80만 불에 샀는데 지금 65만 불밖에 못 받으면 어떡하죠? 손해보고 파는데 캐나다에 세금까지 내야 하나요? 이 걱정 당연합니다. 특히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시장이 뜨거웠을 때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팔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18년에서 2020년 때까지 비교적 낮은 가격에 집을 사신 분들은 아직 이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손해보고 파는 경우와 그리고 이익이 남아 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손해냐 이익이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남아있을 때 파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간 뒤에 세법상 비거주자 상태에서 파는지에 따라서 이 절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집값 이야기보다도 먼저 이 순서 이야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집을 언제 팔지, 또 출국 날짜를 언제 잡을지, 세금 전문가를 언제 만날지 이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나중에 돈이 묶이거나 이 클로징에서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손해보고 파는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에 80만 불의 집을 샀는데 지금 현실적인 판매 가격이 65만 불 정도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15만 불이 손실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 세법상으로는 캐피탈 게인, 즉 자본이득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 신분에서 집을 판다면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샀을 때보다 싸게 팔았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추가 양도세까지 내는 구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손해보고 파는 경우라도 한국으로 먼저 돌아가서 이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된 뒤에 집을 팔면 세금 계산보다 먼저 클로징 절차와 원천 징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냐 이익이냐보다 먼저 내가 집을 팔 때 이 세법상의 거주자인지 또 비거주자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2018년에서 2020년쯤에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팔아도 이익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45만 불에 산 집이 지금 62만 불에 팔린다고 하면 이 서류상으로는 17만 불 이상의 이익이 생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PRE, 즉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살던 주거용 집이라면 그 집에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인과 이 가족이 살던 집이라면 10만 불에서 20만 불 이익이 나도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판 해에 세금 신고해서 이 집이 내 주된 거주지였다는 것을 제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계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세금 보고에서 그 집을 프린서플 레지던스로 신고를 했었는지, 신고가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를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세금 신고에서 어떤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지, 또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팔아야 더 간단한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익이 남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살던 집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린서플 레지던스라는 신고와 함께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 먼저 들어가고 캐나다 집은 나중에 천천히 팔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이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세법에서는 이 집을 파는 사람이 이 세법상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에 따라서 이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영주권이나 이 시민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금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 가족이 어디에 있었는지, 은행 계좌, 또 운전면허, 의료보험, 집 같은 연결이 캐나다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어도 이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세법상 거주자일 수도 있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도 이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를 가고 또 캐나다 생활 기반을 정리했다고 하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 뒤에 캐나다 집을 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집을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거주자 주택 판매 절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클로징 때 집값의 큰 금액이 이 캐나다 국세청 CRA에 먼저 묶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단 일정 금액을 먼저 캐나다 국세청에서 잡아두고 나중에 신고와 정산을 통해서 돌려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셀러 입장에서는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또 이사비라든지 정착비 또 생활비가 필요한데 집을 판 돈이 바로 다 들어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기 전에 이 세법상 거주지 상태에서 주택 판매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회계사나 변호사와 미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세 가지 순서를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비행기 날짜보다는 이 주택 판매 일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 항공권을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출국 날짜가 먼저 정해지면 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가격 협상도 불리해질 수 있고 또 클로징 날짜도 마음대로 맞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 집을 언제 시장에 내놓고 언제 클로징 하는 것이 좋은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정을 맞춰서 출국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샀을 때의 가격과 또 현재 리스팅에서 팔 수 있는 예상 판매 가격, 또 모기지 잔액, 또 리얼터 수수료,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 클로징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이익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남는 돈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손해처럼 보여도 이 세금 측면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회계사나 변호사를 너무 늦게 만나면 안 됩니다. 세금에 대한 계산은 이 회계사나 변호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언제 내놓을지 또 어떤 가격으로 시작할지 클로징 날짜를 어떻게 잡을지 또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쓸지는 이 부동산 중개인과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 세금 상담 따로, 부동산 매매 따로, 출국 일정 따로 잡으면 나중에 서로 일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이 세금, 또 주택 판매,
출국 일정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런던에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반복해서 보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 마음은 급한데 이 가격은 이 시장 가격보다 이 높게 책정하고 싶어 하는 경우입니다. 이 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 밑으로는 도저히 못 팔겠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바이어는 셀러가 얼마에 샀는지를 보고 사지 않습니다. 바이어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집들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내가 얼마에 샀는지보다 비슷한 집들이 얼마에 실제로 팔렸는지, 지금 경쟁 매물들이 또 얼마에 나와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가기 직전에 너무 늦게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집은 오늘 내놓는다고 내일 바로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가격 전략이 또 필요하고 또 쇼잉과 오퍼, 또 오퍼를 받게 되면 또 조건 해제, 클로징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국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미리 큰 그림을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학 후 이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캐나다에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집값만이 아닙니다. 집값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집을 언제 팔고 또 언제 출국하고 언제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되는지가 세금 신고와 클로징 절차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고 파는 경우에는 추가 양도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거주자 상태에서 팔면은 원천징수와 이 서류 절차 때문에 이 돈이 묶이거나 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익이 남는 경우에는 PR이 즉 주거지 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 세금 신고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귀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비행기 날짜부터 정하지 마시고 주택 매매 일정, 세금 상담, 또 출국 계획을 함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손해인지 아니면 이익인지,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또 출국 일정을 먼저 잡아도 되는지 헷갈리신다면 구입 시기와 가격, 현재 모기지 잔액, 그리고 이 대략적인 귀국 예정 시점만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계산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해야 하지만 집을 언제 또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팔면 좋을지는 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캐나다 부동산과 또 세금, 또 주택 매매 관련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신가요? 1번 집을 팔고 한국 귀국을 고민 중입니다. 2번 아직 집을 팔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3번 손해보고 팔까 걱정입니다. 4번 한국에 먼저 들어가고 집은 나중에 팔 생각입니다. 5번 기타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이 번호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